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플라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경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 젊은 시절에는 정치와 문학에 관심을 가졌지만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만나면서 철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깊이 받아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정부에 의해 사형을 당하는 사건을 겪으며 플라톤은 깊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테네를 떠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철학적 사유를 발전시켰고 이후 아테네로 돌아와 세계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아카데미아를 설립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제자들에게 철학, 정치학, 수학, 윤리학 등을 가르쳤으며 그의 가장 유명한 제자 중 한 명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이데아론입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고 변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모든 것에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원형, 즉 이데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책상이나 의자는 각기 다르지만 이 모든 것에는 책상의 본질 혹은 의자의 본질이라는 변하지 않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플라톤은 이 이데아가야말로 진정한 실제이며 인간은 이를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개념을 동굴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동굴 속으로 비유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오직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며 그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동굴을 벗어나 햇빛 아래에서 진짜 사물들을 보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가 허상이었으며 진정한 현실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플라톤은 우리 역시 동굴 속 사람들처럼 감각에 의존하여 현실을 이해하고 있지만 철학적 사고를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이상국가라는 개념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논의했습니다. 플라톤은 사회가 세 계층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성을 바탕으로 사회를 이끄는 철학자 계층, 두 번째는 용기를 지닌 전사 계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생산자 계층입니다. 그는 철학자가 통치하는 국가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러한 사상은 현대 정치 철학에서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역할과 그 균형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의 사상이 현대 사회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며 깊이 있는 사고와 철학적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그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플라톤은 인간의 내면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이성, 감정, 욕망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나누었고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고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철학은 우리가 더 깊이 사고하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플라톤의 사상은 단순히 과거의 철학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굴 안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찾기 위해 동굴 밖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플라톤이 말한 진리 탐구의 중요성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현실과 주어진 정보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플라톤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짜 뉴스나 조작된 정보가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이 깊은 사고 없이 단순한 자극과 감정적인 반응에 의해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해야 하며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단순히 주어진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 혹은 더 깊은 본질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플라톤의 이상국가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도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회가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철학적 사고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곧 지혜와 도덕성이 결합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한 권력욕이나 개인적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플라톤이 강조했던 철학자 왕의 개념은 단순히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깊은 사유와 정의로운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오늘날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자, 조직의 리더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영혼의 조화에 대한 철학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모두 이성, 감정,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한 요소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균형이 깨지고 삶의 조화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에 휩싸여 이성을 잃으면 순간적인 분노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이성적이면 인간적인 따뜻함과 감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욕망만을 추구하면 끝없는 물질적 욕구에 빠져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플라톤은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인간이 행복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을 연마하며 욕망을 적절히 통제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또한 플라톤의 철학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그는 아카데미아를 설립하며 올바른 교육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현대 사회는 기술이 발전하고 정보가 넘쳐나지만 정작 올바른 가치관과 깊은 사고를 기르는 교육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혜를 기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철학을 받아들여 지식의 습득을 넘어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플라톤의 철학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눈앞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더 깊은 본질을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동굴 밖으로 나가 빛을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되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좇기보다 공동체와의 균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내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감정, 이성, 욕망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감정과 욕망을 자극하는 요소가 많지만 우리는 이를 통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결국 플라톤의 철학은 과거의 유물이나 단순한 사변적 논리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플라톤이 말한 이상적인 인간 그리고 이상적인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동굴을 벗어나 진리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편안한 익숙함 속에 머무를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플라톤의 철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점은 플라톤이 강조했던 철학적 태도가 단순히 학문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플라톤의 철학적 태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습관적으로 질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실인지 고민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뉴스, 소셜미디어, 광고 등 현대사회에서 접하는 정보들은 대개 즉각적인 감정을 자극하거나 우리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단순히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나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가? 더 깊이 탐구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회의주의가 아니라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본질을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 개념은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는 모든 것이 단지 표면적인 것일 뿐 그 이면에는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성공, 외적인 모습, 사회적 평가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철학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런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와 명예를 쫓는 것이 행복의 본질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주입한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욕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셋째, 교육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플라톤은 아카데미아를 통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철학적 사고와 지혜를 키우는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육은 시험 점수, 스펙, 경쟁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플라톤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교육의 본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입니다. 만약 우리가 학생이라면 단순히 성적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움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통해 사회가 정의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단순히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핵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부분, 즉 이성, 로고스, 감정, 티모스, 욕망, 에피티미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정과 욕망을 자극합니다. SNS에서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광고는 더 많은 소비를 부추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이성을 바탕으로 감정과 욕망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물질적인 욕망을 적절히 통제할 때 우리는 플라톤이 말한 내면의 조화를 이루고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플라톤의 철학은 단순한 사변적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는 우리가 감각적 현실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플라톤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더 깊이 사고하고 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플라톤의 철학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눈앞의 정보나 현실을 무조건 믿지 말고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둘째,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교육의 목적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와 지혜를 기르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넷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다섯째,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고 감정과 욕망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결국 플라톤이 던진 질문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동굴 속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진리를 찾기 위해 동굴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씩 더 깊이 있는 사고와 철학적 태도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리를 향한 여정은 어렵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철학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때로는 눈앞의 현실에만 집중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강조했던 것처럼 진정한 깨달음과 자유는 우리가 동굴을 벗어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본질을 탐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고정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플라톤의 철학을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철학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을 따른다면 우리는 동굴을 나서는 순간 처음에는 강한 햇빛에 눈이 부시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접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바로 진정한 성장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편안한 익숙함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단순히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진리를 탐구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플라톤은 우리가 스스로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철학자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동굴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진리를 찾을 것인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더 깊이 있는 사고를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단순한 지적 탐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플라톤이 남긴 철학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가 던진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동굴 안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 답은 우리의 몫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